안녕하세요, 로즈입니다. 제가 오늘은 로즈만의 다이어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도 처음에 다이어트를 시작했을 때 당시의 몸무게가 53kg였어요. 제 키가 158.7 이라는 걸 감안해서 53kg면은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많이 나가는 건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몸에 근육은 없고 체지방만 많이 늘어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53kg로 시작을 해서 44kg까지 총 9kg 감량을 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편하게 쭉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건강해지기 위해서 운동을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2015년 9월에 제 허벅지에 엄지 손톱만한 발진이 생겼거든요. 이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피부과에 가서 스테로이드 연고 처방받고, 항히스타민이나 알약으로 되어 있는 거, 그런 것도 처방받아서 먹고 했는데, 사실 이게 근본적인 치료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증상을 눌러놨다가 약을 끊게 되면 또 생겨나고 또 생겨나고 그러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게 두드러기가 아니었었던 거죠. 저는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지금 4년째, 아니구나, 지금 5년 차구나. 5년 차. 지금 5년째 두드러기가 나고 있어요. 매일 제 몸에 새로운 곳에 생겼다가 또 없어졌다가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진짜 심할 때는 병원에 입원도 할 정도였는데, 이런 이유로 제가 처음 운동을 시작하게 된 거죠. 아, 난 죽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처음에 엄지손톱만 했지만 이게 갈수록 전신으로 퍼지더라고요. 허벅지 오른쪽에서부터 왼쪽, 그 다음에 복부까지 올라오고, 정말 심할 때에는 쭉 타고 올라와서 얼굴까지 다 올라왔어요. 그리고 밤에 잠을 잘 때 이게 진짜 지옥이야. 난 여기가 지옥이라고 생각을 했어. 개미가 막 수천 마리가 와서 내 몸을 막 물어 뜯는 것처럼 너무 따갑고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내가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약으로 도저히 안 되는 거죠. 뭐 이게 병원에서 계속 스테로이드를 맞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스테로이드가 부작용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순간적으로는 내가 이 증상이 없어지고 편할지 몰라도, 그 증상을 눌러놓은 스테로이드 약 효과가 떨어졌을 때 반동 현상으로 더 심하게 온몸에 더 올라오기 때문에 약으로나 주사만으로는 해결을 할 수 없겠다 생각을 해서 저는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고, 식단과 운동을 병행해서 내 몸을 자연적으로 치유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운동을 처음에 시작하게 됐습니다. 원래 체구 자체가 좀 작은 편이에요. 44kg, 45kg 이렇게 유지를 했었고, 허리 사이즈도 뭐 23에서 24, 뼈대 자체가 그냥 작은 편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살쪄 있는지를 몰랐어요. 제가 53kg가 나갔어도 이 몸무게가 크게 많이 나가는 몸무게는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운동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였냐면은, 제가 어느 순간인가 바지를 28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고무줄 바지만 찾아서 입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인지를 못한 거야. 내가 살쪘구나가 아니라 그냥 불편하니까 자꾸 바지를, 사이즈를 늘리게 되고, 그냥 고무줄 바지를 찾게 되고, 운동을 시작하면서 내 몸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구나, 그런 인지를 하게 됐어요. 뭐 내장 지방이랄지 이런 레벨이 뭐 10 정도 됐었고, 근육량은 거의 뭐 17에서 18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였고, 체지방률 자체가 28% 정도 됐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가 운동을 하게 되면서 알게 된 거죠. 제 몸에 대해서. 일단 제가 처음에 운동을 할 때 집에서 운동을 시작했어요. 홈트레이닝이죠. 그때 한참 제가 스미홈트라고 인스타그램 되게 유명하신 인플루언서가 있는데, 그분 영상을 보면서 스쿼트라든지 맨몸으로 할 수 있는 런지라든지 이런 것들 위주로 운동을 일단 집에서 시작을 했어요. 스쿼트 처음에 20개 하는 것도 다리 후들후들 떨리고, 그리고 뭐 런지 자세도 안 나오죠. 막 균형도 못 잡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운동이라는 것도 계속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게 향상이 되는 거죠. 내 근육들 자체도 속근육이라든지 아니면 근신경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달이 되면서 균형도 잡을 수 있고, 그리고 점점 운동하는 능력이 향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집에서 스쿼트 뭐 하루에 100개, 런지 50개, 복근 운동 뭐 몇 개, 이런 식으로 딱 정해놓고 시작을 하다가
한 달 뒤에 제가 집 앞에 있는 헬스장을 등록을 했어요. 제가 뭐 분할 운동이라든지 그런 걸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골고루 전신으로 돌아가면서 했어요. 뭐 가슴 운동, 등 운동, 뭐 힙 운동, 하체, 복근 운동, 하루에 몇 가지씩 기구를 딱 정해놓고 돌아가면서 운동을 했고, 그렇게 근력을 40분, 그 다음에 유산소를 15분에서 20분 정도 제가 매일 운동을 하게 됐습니다. 점차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운동 강도를 높이게 됐죠. 되게 신기한 게 운동을 꾸준히 해주면은 저는 그 당시에 팔굽혀펴기 하나를 못했거든요. 정말 한 개를 못했어요. 무릎을 꿇고도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14개까지 팔굽혀펴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꾸준히 이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제가 분할 운동을 이제 하게 됐죠. 처음에는 2분할, 뭐 상체, 하체를 나눠서 하다가 나중에는 3분할, 가슴, 등, 하체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를 해보면서 저도 제 몸에 직접 적용을 해봤어요. 이렇게 운동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자극이 오고, 이렇게 운동을 했을 때 내 몸이 어느 정도 변하고, 제가 웨이트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저도 다양한 방법을 시도를 해봤었던 것 같아요. 다이어트를 할 당시에 제가 식단을 어떻게 했냐면은, 일단 저는 한 번에 모든 식단을 하지는 않았어요. 하루에 한 끼 정도만 식단을 하고 두 끼는 일반식, 이러다가 조금씩 늘려갔죠, 식단을. 닭가슴살, 샐러드, 고구마, 아몬드, 탄단지, 식이섬유 이런 식단을 골고루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먹게 됐습니다. 닭가슴살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저는 막 생닭을 먹었어요. 생닭을 삶아서 먹고 샐러드랑 같이 이렇게 해서 거의 소스 같은 것도 먹지 않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급속도로 체지방이 줄어들더라고요.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 한 달이 지나는 시점에서 체지방량이 3kg에서 4kg 정도 줄어들었고요. 근육량은 1kg 이상이 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다이어트의 기준은 탄력 있고 근육이 좀 있는 그런 건강해 보이는 몸이 좋더라고요. 이 다이어트를 할 때 사실 약속을 아예 안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했냐? 이렇게 약속이 있다라든지 정말 먹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먹었어. 그런 날에는 그 다음날 운동을 더 늘렸죠. 유산소를 뭐 한 40분 정도 더 탄다든지 이런 식으로 먹은 만큼 소모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고, 술자리에 나갔어도 그냥 안주들만 이렇게 먹고 술을 마시지 않고 물을 마셨습니다. 이게 술을 마시면은 더 난리가 나거든요. 내가 죽겠는데 뭐 술이 지금 중요해? 일단 사람이 살고 봐야지. 이게 저는 그래서 더 독하게 운동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식단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내가 마음 먹기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아, 나는 이거 절대적으로 나는 못 참아. 나는 안 돼. 이런 생각보다도 할 수 있다. 조금만 참으면 된다. 진짜 눈 딱 감고 2달 정도만 술 입에 안 대고, 혹시라도 내가 조금이라도 이제 뭐 폭식을 했다 이럴 경우에는 추가적인 운동을 해서 이렇게 소모를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습관을 들여주면은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자기 전에 6시 이후에는 금식을 하는 게 좋은지, 운동 관련된 이런 컨텐츠를 제가 접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질문을 해주신 분들이 있으신데, 6시 이후에 금식이라는 거는 딱 맞는 건 아니에요. 자기 생활 패턴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늦게 주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뭐 2시, 3시 넘어서 잠을 자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물론 저녁에 안 먹는 게 좋겠지만 자기 전에 3시간, 적어도 3시간 전에만 금식을 하셔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2시에 자는데 6시에부터 금식을 하다가 배고파서 죽겠어. 그럼 어떡해? 나도 모르게 또 폭식을 하게 되잖아요. 식단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배고프지 않게 하라.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끼니를 나누셔야 돼요. 여러 번, 자주 조금씩 드셔주는 게 좋아요. 내가 배고픈 거를 느끼지 못하도록 중간중간 조금씩 계속 깔끔한 클린푸드 위주로 드셔주시는 거죠. 그러면은 배고픔을 느끼지 않을 수 있고 폭식을 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물 자주 드셔주시고요. 운동하는 도중에는 제가 BCAA를 먹었어요. 운동하면서 엑스텐드사에서 나온 BCAA라는 보충제를 먹어줬습니다. 제가 스피닝 강사를 하면서 L-카르니틴이라는 보충제를 먹었어요. 그게 이제 체지방 연소를 돕는 그런 요소라고 하는데, 사실 다이어트 약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요소예요. 이게 스피닝 자체가 고강도 운동이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제가 살이 엄청나게 그때 빠졌었죠. 그래서
최종 44kg까지 그때 찍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44kg까지 감량을 하고 느낀 게 내가 생각하는 그런 건강한 탄력 있는 몸과는 좀 거리가 멀더라고요. 이 힘도 없고 사람이 스피닝 탈 때 페달링을 하거든요. 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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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팡 이렇게 굴러줘야 되는데 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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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팡 힘이 없는 거야. 그냥 이게 좀 어느 정도 무게가 있어야 반동도 생기고 그 힘으로 그 탄력을 받아서 재미있게 스피닝을 탈 수가 있는데 힘이 없으니 이게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제가 벌크업을 시작하게 됐죠. 아무거나 다 먹고 막 이런 게 아니었고 단백질 섭취량을 좀 늘렸고 깔끔한 그런 음식들을 더 많이 먹어주는 그런 위주로 벌크업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근육량을 총 3kg까지 증가를 했고 그 다음 몸무게를 47kg대 정도로 딱 맞추게 되었습니다. 그 정도 되니까 제가 이제 생활하는데 편하고 딱 좋다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그 47kg라는 게 똑같지는 않아요. 사실 근육량이 어느 정도에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몸무게라도 더 슬림해 보일 수 있고 더 통통해 보일 수 있거든요. 이제 저는 욕심을 부리자면은 한 50kg대까지 근육량을 증가시키는 게 제 목표였는데 그 목표는 아직 달성은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근육량 늘리는 게 더 힘들더라고. 잘 챙겨 먹고 많이 먹고 이게 너무 힘든 거야. 원래 제가 많이 먹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이번에 계속 달성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해서 제가 원하는 몸을 만들어 가보도록 할 거예요. 저는 일단 목표치는 근육량 23kg 정도 잡고 몸무게 한 49kg에서 50kg 정도? 운동을 하다 보면은 이제 직접 느끼시게 될 거예요. 나의 몸에서 뭔가 필요로 한다는 걸. 판도라에서 판타스타를 찾아서라는 이런 홍보 영상을 제가 보게 됐는데 거기에 김희정 님이 나와서 정말 탄력 있고 멋있는 몸으로 막 이렇게 광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은 거야. 일단 그걸 보고 일단 지원을 했습니다. 바디 크리에이터를 찾는다라는 그런 내용이 딱 눈에 띄었거든요. 그 말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몸을 만들어. 내 몸을 예쁘게 만든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늘 관심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판도라 판타스타를 찾아서에 제가 지원을 하게 됐고 발대식에 참여를 해서 이제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니 저처럼 뭐 근육 있고 탄력 있는 몸을 원하시는 분들 아니면 슬림한 라인을 잡기를 원하시는 분들에 맞춰서 구성이 다 따로 되어 있더라고요. 내 몸에 필요한 영양 성분들을 보충해주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호감이 상승을 했죠. 제가 4월 달에 이제 바디 프로필 촬영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때에는 정말 더 탄력 있고 건강한 몸으로 만들어서 촬영을 하고 싶거든요. 판도라와 함께 판타스타로 활동을 하면서 정말 제 몸도 예쁘게 만들어서 그 촬영도 성공적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로즈의 다이어트에 대한 얘기를 전해봤어요. 혹시 뭐 궁금한 내용이라든지 질문해 주시면 추후에 그거에 맞춰서 뭐 후속 영상도 만들 예정이니까 질문 많이 해주시고요.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기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